2부 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오늘 문재인이 중앙아시아에서 전자결제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항의해서 문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기 위한 광화문 장외투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한국당이 저렇게 야당을 무시하는 문 정권의 일방통행에 무기력함에 끌려가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서 일방통행을 저지하기 위해 장외투쟁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장외투쟁에서 동원하는 인력이 5,000명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좀 우스웠습니다. 그냥 뉴스 브리핑이 조직이 하나도 없죠. 제가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달랑 직원 몇 명이 단데요. 조직이 하나도 없는 제가 뉴스 브리핑으로 한 대여섯 번 앵그리 블루 집회를 하자고 호소했는데 한 2,200~300명이 모였는데 한국당이 처음으로 집회를 하면서 5,000명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한국당의 지역 지구당이 263개입니다. 10명씩 동원하면 2,600명이고 8, 9명씩 동원하면 5,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18명이나 19명 정도 동원하는 이런 지금 집회, 저것이 한국당의 수준인가 참 한심합니다. 한다 하면 5만 명이나 10만 명을 모아서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지요.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장외에서 뭐 한다 하면 청와대 앞에 한 2번 갔는데 가서 문 대통령 사과하세요. 그리고 기껏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유치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당은 본질적인 것으로 제대로 분노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과제로 그냥 분노하는 흉내만 내고 말까요? 저는 이런 한국당의 형태가 의도적이냐 아니면 몸에 그렇게 배어서 그런 것인가 습관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이 며칠 전에 곽상도를 피의자라고 이제 검찰이 확정하니까 김학의건으로 그러니까 그제서야 문다의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다의 특위가 출범되고 며칠이 지났는데 문다해에 관해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선이를 문재인이 오늘 발령을 낸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드루킹 재특검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요, 어떤 상황하고 관계없이 주장해야 될 일이면 주장을 해야 그것이 진지하고 상대방이 봤을 때 두려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자, 자기들이 한 방 맞고 나면 그제서야 뭘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는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쟤들은 한 대 패고 나면 이제 창피하니까 꼭 뭐 하나씩 들고 나와서 한두 번 써먹다가 또 흐지부지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2월 27일 날 한교안이 뽑히고 3월 2일 날인가 지금 한국당이 원내로 복귀했습니다. 그 사이 휴일 지나고 나서 바로 복귀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손혜원이 문제, 드루킹 재특검 문제, 김태우, 신재민 등 온갖 의혹이 터져 나올 때고 문다의 의혹도 터져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걸 요구하다가 단 하나도 얻지 않고 민생 운운하면서
국회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다음에 그 중요한 3월달을 4.3 재보선 선거한다고 창원에 내려가서 방어도 놓고 살았습니다. 지가 출마했으면 모를까. 어쩌면 될 것 같아 해서 되면 다행이고 떨어지더라도 표차 별로 안 날 것 같으니까 선거 집중하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벌어지는 버닝썬 등 우리들 병원, 또 북한의 정제유, 밀 반출, 석탄 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거 말 안 하느냐 하니까 우리 당에 돌아가는 행편 사정 잘 알지 않느냐? 누가 그거 총대 메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가 당 대표가 됐으면 당의 그런 체질을 개선시키겠다고 투쟁을 하고 본인이 총대 메고 붙었어야지. 당의 수준들이 혹시나 문 정권에 대해 공격에 앞장서고 폭로하면 나한테 칼 들어올까봐 겁이 나서 절절 매는 사람들. 그렇다면 한국당은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전부 비리 혐의자 집단 아닙니까? 비리 혐의자 집단요. 비리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하도 많으니 전부 다 지금 하는 행태가 그 비리를 감추려고 눈에 띄면 죽으니까 어쨌든 내가 있다라는 걸 정권이 잊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 존재감 없이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당 내부에 황교안이나 나경원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강력 투쟁해야 된다라는 이런 집단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국당 밖에 한국당과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인물 중에 이러면 안 된다, 강력 투쟁해야 된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당 안팎으로 투쟁하자라는 사람 하나 없어요. 오로지 저 사람들의 관심은 내년 총선에서 줄 잘 서서 공천을 받고 총선에서 당선되는 거. 그래서 선거 다 돼가니까 지역구 열심히 다니는 것 외에 나머지 자신들이 문정권과 싸우는 것은 나의 희생이다. 내 직업은 지역구에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걸 갖고 생색내고 의정활동을 포장해서 알려주고 지역구민 서울 올라오면 뭐 만나나 주고 그 다음에 가끔 국회에서 눈에 이렇게 띄는 발언한 것처럼 해서 지역에서 내 존재감을 좀 알아주고 이게 다지. 그 외에 정권을 상대로 보수의 가치와 또 앞으로 집권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싸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대의 가치를 위해서 모인 무리당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당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서 영남표와 보수표를 받아먹는 일종의 이 표바지입니다. 표바지. 그래서 밖에서 투쟁을 한다라면 제대로 된 이슈를 가지고 투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더라도 제대로 된 명분을 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고 살기 위해서 싸우더라도 제대로 된 명분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안 하던 짓거리를 모처럼 하면서 기왕에 어렵게 장애 투쟁을 한다면 그때는 내걸어야 될 문제가 문재인 경제공동체 손혜원, 우리들 병원, 문다해 이런 의혹들 다 걸어서 싸워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문정권의 대북 밀무역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이 사람을 인사를 쓰다가 인사에 하자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아니면 상대방이 비리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서 주적을 돕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무게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법상으로 쓰레기 도둑놈이라도 청문회 통과 안 해도 밀어버려서 그냥 임명하면 끝나는 게 현재의 법입니다. 그래서 박영선도 됐고 다 하고 있잖아요. 진영이도 하고 있고부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한국당은 그때마다 무기력하게 지켜봐 놓고 그래서 법적으로 문재인이 불법을 하는 게 아닌 하자가 있는 사람을 내가 밀어붙였다 해서 그걸 가지고 장외투쟁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기왕에 장외투쟁을 하겠다면 문재인의 경제 공동체들을 겨냥한 의혹 제기를 하면서 장외투쟁을 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과의 밀거래에 대한 부분으로 공격을 하는 것. 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관련해서 망언을 했다라는 좌파의 프레임에 동조하면서 중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징계한다면서요. 징계를 결정하고 5.18 유공자 발언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하면서 기껏 모처럼 장외투쟁을 하면서 고작 이미선 발령 낸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 대중들이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호응할 만한 가치가 되는 겁니까? 정말로요, 사람이 죽더라도 죽을 만한 명분이 있는데 가서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는 모든 것이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청와대 앞에 장관 임명 강행했다고 비상의총이라면서 청와대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황교안은 빠졌습니다. 의총이라 해놓고 국회의원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서 사진 찍기 위한 행사에 거쳤고요. 기왕 청와대 앞에 갔으면 이 나쁜 놈들아 이게 나라냐 독재지 하고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오지. 전부 그냥 반성하세요, 해임하세요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그때도 청와대에서 임명한 장관 철회하라, 사과하라, 조국 해임하라. 이번에도 광화문 앞에서 조국 해임하라, 이미선이 발령 내지 마라. 그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조국만 한국당이 잔뜩 키워주고 있어요. 자기들이 국회에서 좀 떠드는 척하면 우리 명분 살게 좀 임명하지 말지 왜 우리 명분을 그리 밟아버리느냐 하는 마치 자존심을 상해서 자존심 싸움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그들의 원내를 포기하고 장외투쟁을 나서는 부분에 어떠한 절박감이나 한마디로 비참함 이런 것들을 담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장외투쟁을 언급하고 그것이 대중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집권당이 아닌 야당이지만 제대로 투쟁하겠다고 황교안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주보와 세종보를 찾아서 문 정권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막무가내 보철거를 하는데 막아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보철거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황교안이 석탄이 밀수되어 온 무슨 동해항이나 포항항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둘러보고 어떻게 이런 밀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정제유가 밀 반출되어서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한 여수 여천항이나 부산항에 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 하고 강남 청담동의 우리들 병원 앞을 찾아가서 이 대출에 대해서 규명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손혜원의 지금 목포 거기 가서 지금 이 부분이 왜 손혜원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 최순실과 박근혜를 경제 공동체라고 하면서 끌어내린 이 정권이 손혜원과 그리고 지금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김수경 부부, 더 나아가서 버닝썬 앞에 가서 윤규현 총경을 왜 저렇게 구속시키지 못하나, 왜 그를 봐주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정치적으로 대중들에게 먹혀들 수 있는 이슈라는 겁니다. 물론 보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도 있고 그런 부분을 철거하는 문재인 행태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싸울 때는 결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싸우고, 그림은 결정적인 그림을 갖다가 대중에게 노출시켜야지, 기껏해야 보수 언론들 일부가 바람 잡는 그런 주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잘못한 게 1000가지 만가지가 된다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부터 잘못한 걸 따졌을 때 그래서 1등에서 5등까지 좀 들어가는 걸 가지고 싸워야지, 왜 저기 끝에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냐라는 겁니다. 자, 황교안은 홍준표, 정규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서서요, 차명진 말이 틀린 게 아니다, 왜 징계 운운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은 왜 차명진을 징계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소신이라면 그야말로 그 부분을 가지고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과한다고 두세 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들을 징계하겠다는데, 그것이 황교안이 대권 가는데 중도에 표들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정말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윤리위를 열어서 김순례, 김진태, 정진석, 차명진 전 의원 이렇게 네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순례, 김진태의 5.18 모독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종명 의원은 벌써 제명했지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차명진, 정진석에 대해서도 지금 징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기 설정해 놓은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서 황교안은 그 근엄하고 그 훅가시 잡는 얼굴과 태도로 한국당을 차지한 채 군림할 게 아니라, 또 장외 집회한다고 쇼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상식적인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슈에 대해서 입에 한번 담아보기라도 해라는 겁니다. 황교안 입에서 문재인의 경제 공동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입에서 대북 밀무역에 대해서 투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네,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끝내 이걸 다물고 비본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흥분하는 척하고, 뭐 공주보, 세종보 가서 흥분하고, 이미선이로 장외 투쟁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여태까지 국회에서 청문회 동의 없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10명도 다 넘는데 그때마다 장외 투쟁을 할 겁니까? 자,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센 걸로 가지고 문을 조질라니까 겁이 나서, 그래서 이미선이 정도로 장외 투쟁을 하고 조국이 물러가라 하면 그때는 청와대가 우리가 그 정도는 I don't care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끈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짜 가만히 하는 거 보면요, 이중대가 정의당이 아니라 평화당이 아니라 한국당 같아요. 문재인의 이중대가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꿈을 꿉니다. 확 나가 문재인이 한국당에 심어놓은 간첩인가?
제가 말 심하게 한다고 몇 사람 두들거리는데요. 그럴수록 더 심하게 할 거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찌질하게 굴지 마세요. 야당 그따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살다 살다 너들 같은 야당은 처음 봅니다. 장애 집회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아무도 가지 말길 바랍니다. 그딴 장애 집회, 예? 그것도 이제 한번 하고 나면 올 가을에나 내년에나 또 할지 모를 겁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저들끼리 모여서 창피 떨다 가게 놔두길 바랍니다.